이 말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말은 수많은 만성간 질환 환자들이 진단 직후 깨달은 진실입니다. 발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간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무너집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70%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우리 몸의 가장 끝, 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 건조함 혹은 무좀으로 오해하고 매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발에 붉은 반점, 거미줄 같은 혈관 또는 아무리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갈라진 발꿈치가 보이시나요? 오늘 당신의 발이 말하고 있는 진짜 간 건강 경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건강 수명을 늘려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간암, 강경변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가장 중요한 발 자가진단법을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 퇴직 후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목이 습관적으로 붓고 특히 발등에 깨알 같은 붉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오래 걸어서 생긴 단순 염증이겠거니 피부가 건조해서 알레르기가 났나 생각했습니다. 동네 피부과를 찾았지만 단순 알레르기 또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과 함께 연고만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고를 발라도 붉은 점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발목 아래 종아리까지 갈색으로 착색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점이 많아질수록 몸은 더 피곤했고 산책 대신 낮잠을 선택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아들의 권유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간 수치 ALT, AST를 재보니 정상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발의 붉은 점은 단순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독소가 쌓인 피가 깨끗하게 돌지 못하고 그 노폐물이 가장 아래쪽인 발과 다리 피부를 통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이 간이 안 좋다는 걸 발이 먼저 알려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은 통증이 없어 몰랐지만 발은 붉은 점과 갈색 착색으로 SOS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가장 취약한 곳에서부터 경고를 시작합니다. 발이 알려주는 5가지 간 경고 증상. 자, 이제 김 씨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간 기능 저하의 시그널입니다. 발과 다리의 색 변화 붉은 반점, 갈색 착색. 다리에 붉은 반점 자반증이나 갈색 착색이 보인다면 이건 피 속 노폐물이 쌓여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간이 해독 기능을 잃으면 혈액 속 빌리루빈이나 기타 독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들이 미세혈관이 많은 발과 다리에 침착되고 특히 혈액순환이 느린 발목 주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피부 색을 바꾸는 것입니다. 강경변이 진행되면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거미상 혈관. 피부에 가느다란 붉은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보이나요? 이것은 간에서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쌓여 미세혈관을 확장시키고 이것이 피부 표면에서 거미줄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이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갈라진 발꿈치와 건조증. 많은 분들이 단순 건조라고 생각하고 푸크림만 바르지만 아무리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깊고 갈라진 발꿈치는 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지용성 비타민어, D, E, K과 오메가-3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비타민 O와 E가 부족하면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어 발꿈치가 쉽게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과 종아리의 부종 붓기. 아침에 신발이 헐렁했는데 저녁이면 발목이 없어질 정도로 붓는 현상.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단백질 중 하나인 알부민 생성이 줄어듭니다. 알부민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수분이 발과 다리 같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 고여 심각한 부종을 유발합니다. 이 부종은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밤에 유독 심해지는 발의 가려움과 열감. 단순 무좀이 아닙니다. 발이 붉어지면서 밤에 이불 속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렵고 열이 난다면 이는 간에서 해독되지 못한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져 피부의 신경말단을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밤에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가려움증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이는 박모 씨의 사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박모 씨의 발냄새와 극적인 식습관 변화. 이번엔 68세 여성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소 발이 가렵고 밤이 되면 발에 열이 올라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혹은 폐경 이후의 열감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 발에 가까이 왔다가 할머니 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평소 깨끗함을 중요시하던 박 씨는 충격을 받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발냄새와 열감은 독소가 빠져나오는 신호입니다. 간이 노폐물, 특히 암모니아 같은 독소를 제대로 분해하고 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독소가 폐를 통한 숨뿐만 아니라 땀샘이 많은 발의 피부를 통해 빠져나오면서 특유의 냄새와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박 씨의 간 수치 역시 경계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약물 처방보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씨가 주로 먹던 단 음식과 가공된 간식은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식습관을 180도 바꿨습니다. 달달한 커피 믹스와 빵, 과자 대신 녹색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쪄서 먹는 습관을 들였죠. 그리고 3개월 뒤 놀랍게도 발의 열감과 냄새가 거의 사라졌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발의 변화는 곧 간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간을 무너뜨리는 5가지 생활 습관과 과학적 기전. 그렇다면 우리 간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일상 속의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5가지 치명적인 원인을 과학적 기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약물 복용과 간, 약제성 간 손상,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심지어 성분이 불분명한 건강보조제까지 한꺼번에 복용하면 간은 해독 부담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간의 C와 EP450 효소 시스템을 통해 해독됩니다.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이 효소들이 과부하를 일으켜 간세포가 손상을 입습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과용하거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간에 치명적입니다. 간을 망치는 정제 탄수화물과 단맛 비알코올성 지방간. 특히 시니어 세대가 즐겨 먹는 달달한 커피 믹스, 빵, 흰쌀밥, 과자 속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과당 프럭토스는 포도당과 달리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도한 과당은 즉시 지방으로 합성되어 간세포 내에 쌓이며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범이 됩니다. 지방간은 강경변, 나아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1단계 경고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 혈액순환 정체.
간은 피를 정화하는 필터지만 그 피를 전신으로 순환하게 하는 건 바로 근육의 펌프 작용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간 문맥으로 유입되는 혈류도 정체됩니다. 간은 정체된 혈액 속 독소를 처리하느라 더욱 지치게 되며 이는 간 문맥압 항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간의 독소 배출 능력을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회복 시간을 빼앗는 수면 부족. 간은 쉬지 않고 일하지만 스스로 회복하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생체 리듬상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간은 해독과 재생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간은 해독이 아닌 깨어 있는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하므로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간세포의 재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간의 관계. 우울함, 분노, 불안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간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은 비상 상태가 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간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줄여 해독 작용을 방해하고 만성적으로는 간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간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결론, 엔드간 회복을 위한 7가지 실천법.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간은 말없이 무너지고 그 결과는 발과 다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이제 간의 침묵을 끝내고 회복을 돕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간 회복을 위한 7가지 실천법. 발 자가진단 습관. 매일 샤워 후 발의 색깔, 혈관, 건조 상태를 1분간 체크하세요. 정제된 단맛 절교 당장 커피 믹스, 탄산음료, 흰빵을 끊으세요. 박모 씨처럼 고가당 옥수수 시럽 HFCSE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해독 채소에 흰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등 황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한 접시 이상 섭취하세요. 간의 해독 효소 생성을 돕습니다. 약물 다이어트 불필요한 진통제, 수면제, 알 수 없는 건강보조제를 최소화하세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새벽 2시 이전 취침. 간의 황금 회복 시간. 밤 11시 새벽 2시를 지키기 위해 적어도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20분 발목 펌프 운동. 가벼운 산책이나 제자리 걷기 또는 누워서 발목을 상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을 매일 20분 이상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물은 간이 해독한 독소를 신장을 통해 배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입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해도 간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변화는 가장 먼저 당신의 발에서부터 느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 특히 발이 자주 붓고 피곤하다고 말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간 건강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꿀잼 시니어에게 더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